어머님, 저희 제주도 여행 5박 6일 갈 건데요. 집 좀 잘 봐주세요. 먼지 안 쌓이게 청소도 해주시고요. 아니, 또 여행 가. 나는 언제까지 집만 지키고 있어야 하니?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할 거 뻔한데 어머님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혜린아, 내가 너희 집 가정부도 아니고 그냥 돌아와서 청소하면 안 되겠니? 갔다 오면 피곤한데 쉬어야죠. 제가 청소할 시간이 어딨겠어요? 어머님,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혜린아, 나도 어쩌다 구경 좀 다니고 싶은데 왜 맨날 나만 빼고 여행을 가니? 가까운 데라도 나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어머님이 같이 가면 호텔비도 더 나오고 식당도 어머님 입맛에 맞는 곳 가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요. 어머님도 우리랑 같이 있으면 재미없으실 거잖아요? 혜린아,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그렇게 불편해? 너희 편하게 살라고 내가 이 집도 마련해주고 큰 차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까지 보태줬는데 아유, 또 그 소리예요? 저희는 이제 출발할 거니까 청소 잘 해놓으세요. 돌아와서 더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별곡 채널입니다. 여행 간다면서 없는 동안 청소하라는 며느리. 그것도 매번 여행 갈 때 자기네들끼리 여행 가고 불편해하는데 주인공이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영희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말하기가 참 부끄러웠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냈어요. 저는 28년 동안 영인의 헤어라는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미용실이었어요. 손님들이 머리만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고민도 털어놓고 가시곤 했거든요. 영희 원장님, 우리 며느리가 또 그래서 말이야. 영희 씨. 요즘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저도 그분들 이야기 들어드리는 게 좋았고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은 거의 가족 같았습니다. 남편은 12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일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4년 전 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넓은 집으로 이사했으니까 충분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효자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혜린도 처음엔 친절했어요. 어머님,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서 미용실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생활비는 어머님이 내셔야죠. 저희는 아직 애가 어려서 돈이 많이 들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사는데 생활비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님, 준호 학교 데려다 주세요. 어머님, 빨래 좀 널어주세요. 점점 저한테 시키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생각했는데 나중엔 마치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속상했던 건 여행이었어요. 1년에 몇 번씩 가족 여행을 가는데 항상 저만 빼고 가는 거예요. 어머님, 집 지켜주세요. 처음엔 나이가 많으니까 여행 가면 피곤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하는 줄 알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매번 그러니까 섭섭했어요. 저도 어쩌다 어디 가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특히 손자 준호가 7살인데 혜린이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온 집안이 난리예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준호도 외할머니 왔다 며 막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집에 있으니까 당연한 사람 취급이에요. 똑같은 할머니인데
이런 차별이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났던 건 제 미용실 사진들이었어요. 거실에 걸어놨던 제 미용실 사진들과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을 혜린이가 치우라고 했어요. 어머님, 이 사진들 좀 촌스러워요. 친구들 오면 창피해요. 28년 동안 제 인생의 자랑이었던 미용실 사진들을 치우라니.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28년 동안 손님들한테는 존경받는 원장님이었는데 집에서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용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찾았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그날 밤 혜린이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떠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조용했어요. 혜린이 가족이 모두 제주도로 떠나고 나니까 정말 고요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 처음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부엌 정리. 습관이 되어서 자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28년 동안 미용실을 하면서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손님들 머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영희 원장님 손은 정말 금손이야. 영희 씨 덕분에 내가 10살은 젊어 보인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 집에서는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손자 돌보는 사람,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상하다. 미용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날 존중해줬는데 왜 집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을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혜린이가 웃고 있는 사진, 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 손자가 웃고 있는 사진. 그런데 제가 없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인가? 그때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옆집 박 할머니였어요. 영희 씨 아들 가족은 여행 갔어? 아까 캐리어 끌고 가는 거 봤는데 네, 제주도로 갔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우리 차라도 한잔 할래? 박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끔 김치도 나눠주시고 외로울 때 말동무도 되어주세요. 박 할머니 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때? 아들 가족과 잘 지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가족 이야기를 남한테 하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 할머니가 워낙 따뜻하게 물어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글쎄요,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생활비 내는 것, 집안일 하는 것, 여행에서 빼는 것, 다 말했어요. 박 할머니는 듣고만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너 미용실 28년 했으면 돈도 많이 모았을 텐데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 그게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박 할머니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영희야, 너 미용실 할 때 얼마나 당당했는데? 손님들이 다 너를 찾았잖아.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어? 맞아요.
저는 미용실에서 정말 당당했어요.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정중하게 거절도 했고, 제 의견도 분명히 말했어요. 원장님, 이 머리 스타일 어때요? 손님, 그 스타일은 얼굴형에 안 어울려요. 이런 스타일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져 있을까요? 박 할머니 말이 맞아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28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있어. 내 집도 있고 예금도 있어. 왜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지?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대로 당하고 살 수는 없어. 집에 들어와서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미용실 28년 동안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돈, 집값.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캐린이었어요. 어머님, 잘 계세요? 제주도 날씨 정말 좋아요. 어머님은 집에서 청소 잘하고 계시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잘 있다. 여행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생각했어요. 5박 6일. 시간이 충분해. 뭔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오랜만에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부산 아파트, 부산 전세, 부산 이사. 네, 맞아요. 저는 부산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왜 부산이냐고요? 제 친한 친구 순이가 부산에 살거든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영희야, 부산 공기 정말 좋다. 바다도 보이고 사람들도 친절해. 한번 놀러 와봐. 라고 항상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은 서울에서 정말 멀어요. 기차로도 몇 시간 걸리는 거리라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았어요. 좋아.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저는 메모지에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부산 집 알아보기. 둘째, 이사업체 연락하기. 셋째, 미용실 도구들 챙기기. 넷째, 통장, 서류 정리하기. 뭔가 계획을 세우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먼저 부산에 사는 친구 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순아, 나야 영희야. 영희야, 웬일이야? 갑자기 전화하고? 순아, 혹시 부산에 괜찮은 집 있나? 전세로 구할 수 있는 곳 말이야. 집? 왜? 설마 부산으로 이사 올 생각이야? 응, 맞아. 이사 갈 생각이야.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죠. 갑자기 72살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한다고 하니까요. 영희야, 무슨 일 있어? 아들 가족이랑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순이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순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말했어요. 영희야, 잘 생각했어. 72살이라고 해서 참고만 살 필요 없어. 부산 와. 내가 도와줄게. 순이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괜찮은 집들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해운대 쪽에 투룸짜리 전세집이 몇 개 있어. 바다도 보이고 교통도 좋아. 내일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이사하실 예정이세요? 이번 주 안에요. 급해요. 이번 주요? 좀 급하시네요. 어느 정도 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방을 둘러봤어요. 옷가지, 이불, 그리고 제일 소중한 미용실 도구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요. 작은 트럭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날짜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이사업체 연락까지 끝내고 나니까 뭔가 진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순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야, 집 사진 찍어왔어. 카톡으로 보내줄게. 정말 괜찮은 곳이야. 사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깨끗한 투룸에 베란다에서는 바다가 보였어요. 전세 보증금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이거다. 바로 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순아, 이 집으로 할게. 계약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내일 부동산 사장님이랑 약속 잡아볼게. 일이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다음 날에는 은행에 가서 돈을 정리했어요. 28년 동안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부산에서 편하게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 정도면 부산에서 미용실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했어요. 제 미용실 도구들을 챙기는 거였어요. 가위, 드라이어, 고데기, 롤. 28년 동안 제 손에 익은 도구들이에요. 이것들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부산 가서도 미용 일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건강하고 손놀림도 좋아. 도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슴이 설레었어요. 마치 28년 전 처음 미용실을 시작할 때처럼요. 그런데 이때 또 혜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주도 너무 좋아요. 내일 성산일출봉 가려고요. 어머님은 집에서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청소는 잘하고 계시죠? 돌아가서 집 더러우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돌아오면 깨끗할 거야. 그럼 안심이에요. 그럼 여행 잘 다녀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 돌아오면 정말 깨끗할 거야. 내가 없으니까 더러워질 일도 없고. 그 다음 날 순이한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영희야, 계약 다 됐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 오면 돼.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 찾고 있어. 주 3일만 나오면 되고 시급도 괜찮아. 사장님한테 얘기해봤는데 경력 들으니까 바로 좋다고 해. 정말 모든 게 술술 풀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순아, 정말 고마워. 금요일에 갈게.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요. 짐을 정리하고 이사업체 최종 연락하고. 그런데 이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편지를 써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지를 남기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고민 끝에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가면 너무 심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편지 내용은 혜린이가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어요. 내일이면 이사 가는 날이에요. 과연 혜린이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금요일 아침이 왔어요. 드디어 부산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이사업체 아저씨들이 9시에 왔어요.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정말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개, 이불, 그리고 제일 소중한 미용실 도구들. 28년 살면서 모은 게 이게 다라니 좀 쓸쓸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가볍게 가자. 짐을 다 실고 나서 집안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4년 동안 살았던 이 집. 처음엔 행복했는데 점점 감옥 같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 편지를 놨어요. 어젯밤에 정말 오래 고민해서 쓴 편지예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민수야, 혜린아, 여행 잘 다녀왔니? 나는 부산으로 이사를 갈 거다. 4년 동안 너희와 함께 살아봤지만 이제 각자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28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있으니까 집은 너희가 쓰던 대로 쓰면 된다. 다만 집 명의는 내 이름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는 마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짧지만 할 말은 다 했어요. 특히 집 명의는
내 이름이라는 부분은 꼭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혜린이가 나중에 이상한 생각할까 봐요. 할머니, 출발할까요? 네, 갑시다.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안녕. 그동안 고생 많았어. 부산까지는 5시간 걸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72살에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다니. 내가 미쳤나? 괜찮을까? 잠깐 불안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28년 동안 미용실 운영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부산에 도착하니까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야, 드디어 왔구나. 순이를 보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서울에서는 박 할머니밖에 친한 사람이 없었는데 부산에는 순이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새 집은 정말 예뻤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좋았어요. 특히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이는 게 최고였어요. 영희야, 어때? 마음에 들어? 순아, 정말 좋다 고마워. 짐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워낙 가져온 게 없어서요. 그런데 영희야, 아들한테는 뭐라고 했어? 편지 써놨어. 지금쯤 봤을 거야. 편지에 뭐라고 썼는데? 순이한테 편지 내용을 말해줬더니 손뼉을 쳤어요. 잘했어. 특히 진명의 얘기 쓴 거 정말 잘했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해둬야 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편지가 있던데 설마 정말 이사 가신 거예요?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응, 부산 왔어. 부산요? 왜 갑자기?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농담이시죠? 빨리 돌아오세요. 농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새로 살 거야. 그때 뒤에서 혜린이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진짜 나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아, 이제서야 걱정이 되는구나. 민수야, 너희는 집에서 편하게 살아. 다만 내가 낸 돈들은 기억해둬라. 어머니, 무슨 돈 얘기예요? 집값에 내가 보탠 돈, 차 살 때 준 2천만 원, 다 기억하고 있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4년 동안 계속 생각해왔어. 너희한테는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미안하다. 이미 집도 구했고 일자리도 알아봤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일자리요? 72살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용실 일 아직 손 안 죽었어. 전화를 끊고 나니까 후련했어요. 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영희야, 잘했어. 이제 진짜 네 인생 살아. 그날 저녁 순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벌어질 거였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아들과 혜린이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고요. 어머니, 장난은 그만하시고 돌아오세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처음에는 짜증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웃음이 났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지? 그동안은 언제 날 찾았다고? 특히 혜린이가 보낸 문자가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집 청소를 누가 해요? 준호 돌봄은 어떡하고요? 빨리 돌아오세요. 아, 이제야 제가 뭘 했는지 알겠다는 거죠. 한편 저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동네 예쁜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40대 여자분인데 정말 친절했어요. 어머님,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28년이면 저보다 훨씬 선배세요. 첫날 일할 때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 손 정말 좋으시네요.
이 동네에 이런 실력자가 계셨구나.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오후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민수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 계신 곳 알아내는 게 어렵겠어요? 부산으로 이사했다고 하니까 순이 이모 통해서 알아냈어요. 사장님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신가 봐요? 손님 머리 하는 거 다 끝내고 얘기하세요. 손님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민수야, 왜 여기까지 왔어? 어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난 안 가. 어머니, 제발요. 혜린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지금 와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준호도 계속 찾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알겠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가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민수야, 나는 여기서 행복해.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날 인정해줘. 왜 돌아가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접했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 아들은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결국 아들은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순이와 바닷가를 걸으면서 말했어요. 순아, 내가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72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맞아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들이 부산에서 돌아간 지 3일 후, 이번엔 혜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울먹울먹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못됐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혜린아, 너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게 집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머니가 내주던 생활비도 없고, 그리고 준호 돌봄비도 월 80만 원이나 해요. 아,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집을 팔 생각은 없으세요? 역시나 이 소리가 나오는군요. 왜? 사실 저희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보태면 저는 벙쪘어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혜린아, 그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네, 그래서 어머니 허락을 받으려고. 허락 안 해. 어머니, 그리고 혜린아, 너한테 더 할 말이 있어.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다 내 돈 덕분이야. 집값에 내가 보탠 3억, 차 살 때 준 2천만 원, 4년 동안 낸 생활비까지 하면 얼마인지 계산해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계산하기 싫어? 그럼 내가 해줄게. 대충 5억은 될 거야. 어머니, 그건 그 돈을 다 갚을 자신 있어? 갚을 것도 아니면서 내 돈 쓰는데 왜 참견이야? 그때 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린아, 어머니께 사과해. 어머니, 민수가 사과하라고 해요. 사과는 됐고 이제 그만 연락해.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다음 날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나세요. 그래요? 네, 손님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어머님한테 머리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28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머님, 혹시 이 미용실 인수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제가 남편 따라 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미용실을 그냥 닫기는 아까워서요. 제가 인수를요? 네. 어머님 실력이면 충분해요. 단골 손님들도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조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순이와 상의했어요. 영희야, 기회잖아. 72살에 미용실 사장 되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해? 건강하고 실력 있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손놀림도 좋아요. 다음 날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저 해볼게요. 정말요? 어머님 최고예요. 그렇게 저는 72살에 다시 미용실 사장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서울 아들 가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미용실 인수 소식이 서울에 전해진 건 순이 때문이었어요. 순이가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자랑을 했거든요. 그 얘기가 순이 친구를 통해서 서울 박 할머니한테까지 들어갔고, 박 할머니가 아들한테 말한 거예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미용실 사셨어요? 응, 샀어. 72살에 왜 그런 걸 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 28년 했던 일인데 뭐가 위험해? 돈은 어디서 났어요? 내 돈으로 했어. 28년 모은 돈이 헛돈이 아니거든. 전화 너머에서 혜린이 소리가 들렸어요. 미용실 샀다고요? 그 돈으로 저희 집 살 때 도와주시면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혜린아, 내 돈 내가 쓰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내 돈을 너희가 써야 할 이유는 없어. 그 다음 주부터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영인의 헤어 부산점이라고 간판을 바꿨어요. 28년 전 서울에서 했던 그 이름 그대로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원장님, 간판 이름이 정말 정겨워요. 28년 경력이시면 진짜 베테랑이시네요. 일주일 만에 예약이 가득 찼어요. 부산 사람들이 서울보다 더 인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박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너희 아들 가족이 집을 내놓았어. 뭐라고?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더라고. 그런데 집주인이 너로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했다니요.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집을 왜 내놨어? 어머니, 그게 내 허락도 없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게 집 파는 이유가 되나? 어머니가 없으니까 생활비도 없고 관리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그때 혜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없으니까 모든 게 힘들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혜린아, 그 집 명의가 누구야? 어머니요. 그럼 내 허락 없이 왜 팔려고 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이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집에서 나가. 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 달 안에.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야.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왜 못 나가? 혜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디로 가요? 준호는 어떡하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집 되찾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서울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집에서 무허가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면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72살에 아들 가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어요.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줄 때가 왔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린이와 손자 준호까지 함께 왔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7살 준호를 보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준호야, 잘 있었니? 할머니, 왜 집에 안 와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혜린이가 준호 뒤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진짜 진심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죠.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법적 조치 거두어 주세요. 저희가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미용실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좀 창피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밖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우선 내 허락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거 취소해. 네, 이미 취소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하지 마.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부산에서 살 거야. 너희도 각자 살아가는 게 좋겠어. 혜린이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정말 용서 안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용서는 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가끔 연락하고 명절 때 만나고 그 정도면 충분해. 서로 간섭하지 말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의존했네요.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미용실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원장님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원장님이야. 와, 할머니 대단해요. 준호 때문에 분위기가 좀 풀렸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머리 잘라줄까? 네, 할머니가 해주세요. 준호 머리를 잘라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나니까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올 거예요?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대신 준호가 부산에 놀러 와. 진짜요? 바다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혜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가 이렇게 멋있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72살에 미용실 운영하시다니. 나도 처음 알았어.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아들이 웃었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어요. 존경해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준호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 가끔 서울로 놀러 오세요. 그래, 가끔 갈게. 저희도 부산으로 놀러 올게요. 언제든 와. 다음 날 아들 가족이 서울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섭섭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혜린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너희도 잘 살아라.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영인의 헤어 부산점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용실이 됐어요. 예약을 받지 않으면 머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원장님, 72살에 이렇게 바쁘게 사시면 몸이 안 좋으실 텐데요. 아니에요.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정말 그래요. 28년 전 처음 미용실을 시작했을 때처럼 매일이 즐거워요. 순이도 자주 놀러 와요. 영희야, 너 정말 달라졌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어떻게? 당당해졌어. 예전에는 눈치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자신감이 넘쳐. 맞아요. 저도 그걸 느껴요. 아들 가족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해요. 가끔 서울에 놀러 가기도 하고 아들 가족이 부산에 놀러 오기도 해요. 지난주에 준호가 부산에 놀러 왔을 때 말했어요. 할머니, 바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멋있지? 네,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이제 혜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일이 너무 힘드시면 좀 줄이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훨씬 열심히 사시네요. 아들도 변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의존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에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니까, 며느리 눈치 봐야 하니까,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72살이어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나이가 많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미용실 손님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원장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요. 원장님,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수 있어요. 저는 부산으로 이사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7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아들 가족과도 더 좋은 관계가 됐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니까 훨씬 편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감사합니다.